이번 시간은 기후 마지막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건조기후랑 온대기후까지 다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냉대기후, 한대기후 정리하면 기후가 마무리됩니다. 켈펜이 이 기후를 구분할 때 무엇을 사용했다고 했죠? 기호를 사용했다고 했어요. 기호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이 기호도 쉽게 알파벳을 사용해서 누구나 알 수 있겠죠. 냉대기후는 D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한대기후는 E라고 기호를 붙였습니다. 이거 알아두시기만 하고 가면 돼요. 근데 냉대기후랑 한대기후 중에 뭐가 더 추울까요? 냉대기후랑 한대기후. 잘 모르겠으면 이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냉장고. 그리고 우리 겨울에 한파가 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게 더 추운 것 같이 느껴지세요? 냉장고보다는 한파가 더 춥죠? 한대기후가 더 추워요. 아시겠죠? 이거는 적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럼 우리 냉대기후 볼 텐데요. 냉대기후는 첫 번째로 볼 특징이 기온의 연교차가 매우 크대요. 근데 냉대기후 말고 다른 기후들도 연교차가 큽니다. 어떤 기후들도 연교차가 크냐면 건조기후도 연교차가 크고요. 그다음에 온대기후에서도 일부 지역은 연교차가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냉대기후만의 아주 특별한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냉대기후랑 한대기후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름철에 백야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백야 현상이 뭘까요? 백야. 이 백야 할 때 백은 흰백이죠. 흰백. 희다 할 때 희다고요. 야는 야경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경 보러 가자. 밤의 경치를 보자는 거죠. 밤을 뜻해요. 그러니까 밤이 흰 거예요. 밤이 어떻게 hir까요? 이때는요, 이 시기에는요, 냉대기후 지역에서는 해가 지지 않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바로 위도가 높기 때문이다. 위도가 높다기 때문이다. 이 부분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 이제 그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육쪽에서 이런 세계 기후 지도를 같이 봤었어요. 육쪽에서. 근데 그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도거든요.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지구를 반으로 가르는 선이 있다고 했죠. 이 영도의 선, 가로의 선, 가로선은 무슨 선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가로선은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위도 영도인 이 지역, 뭐라고 하죠? 이 위도 영도인 이 구역이라고 할까요? 이 선을 적도라고 하는데요. 적도라고 합니다. 적도는 위도가 몇 도라고요? 0도입니다. 위도가 0도예요. 저위도예요. 그쵸? 저위도예요. 그리고 위도가 30도, 60도, 90도 단위로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반구도 30도, 90도, 60도로 보고요. 우리나라는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여기에 위치해 있네요. 그러면 적도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위도는 높아지나요? 낮아지나요? 숫자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숫자가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은 위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북반구도 저위도에서 지금 고위도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야 현상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이런 고위도죠. 북극이라든지 남극, 그린란드 지역, 툰드라 지역이라든지 여기 남극 이런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고위도 지역에서.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고위도 지역에서 이런 백야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좀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아예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지만 좀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쵸? 지구는 둥글어요. 지구는 둥글고 이제 혼자서 돌고 있습니다. 그걸 자전이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돈다는 거예요. 자전 방향 이렇게 나와 있죠. 자전 방향, 자전축 이렇게 나와 있죠. 스스로 돌고 있는데 맨 앞으로 이렇게 스스로 돌고 있는데 자전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몸을 보면은 어때요? 우리도 몸 보면 우리 몸이 있으면 축이 있죠. 이렇게 몸이 있으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축이 있죠. 이렇게 허리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저는 약간 척추측만증이 있는데 이게 혀가리가 좀 휘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중심이 좀 흐트러지겠죠? 이런 척추가 있는 것처럼 지구에도 척추가 있는 거예요. 지구에도 어떤 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자전축이 좀 기울어져 있다는 특징 때문에 백야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한국의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한국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름의 낮길이랑 겨울의 낮길이랑 어떤 게 더 길어요? 여름의 낮 길이가 더 길죠. 그쵸? 여름 낮이 더 길어요. 겨울 낮은 더 짧아요. 그쵸? 왜 그럴까요?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여름이 더 길어지고 겨울이 더 짧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도 여름에는 더 낮이 길고 겨울에는 더 짧은 현상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 정도 차이만 있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 그림 보면은 자전축이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는 게 여기랑 다 똑같이 들어오지 않아요. 자, 이렇게 선 그었는데 지금 차이 보이시죠? 요만큼 차이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면은 자, 같이 보면 이렇게 그어본다면 어때요? 이만큼이 낮의 길이고 이만큼이 밤의 길이에요. 그쵸? 여기도 이렇게 그어보면 이만큼이 낮의 길이고 이만큼이 밤의 길이에요. 어때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선을 제가 여러 개 그어볼게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로 그을 수는 없거든요. 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본다면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본다면 자, 봅시다. 이만큼이 낮이고 이만큼이 밤이에요. 그쵸? 이만큼이 낮이고 이만큼이 밤이에요. 차이가 있죠? 여기는 이만큼이 낮이고 이만큼이 밤이에요. 그러면 끝으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쪽 부근에 다다르면요. 아주 고위도 지역에 다다르면 하루 종일 낮이죠. 그쵸? 반대 지역으로 가면 여기도 하루 종일 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이것만 생각하세요. 자, 여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름에는 더 훨씬 덥죠? 여름에는 낮이 어떻게 돼요? 낮이 길어요. 길다. 그쵸? 겨울에는 어때요? 겨울에는 낮이 짧다. 그쵸?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위도 30도 부근에 위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이라는 것이 여름에 낮이 길어지고 겨울에는 짧아지지만 어떤 지역은 더 고위도의 지역은 여름에 낮이 더 극단적으로 길어지고 더 길어지고 겨울에 낮은 더 짧아지는 거예요. 겨울에 낮이 더 짧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밤이 되기도 하죠. 그 현상을 극야라고 하는데 반대로 하루 종일 낮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거를 백야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설명해 드린 거랑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높은 고위도에서는 어떤 현상? 백야 현상이 나타난다. 여름철에. 이 지역은 춥기 때문에요. 어떤 옷을 입을까요? 350옷을 입을까요? 나시를 입을까요? 아니겠죠. 두꺼운 옷을 입습니다. 동물의 가죽 등을 활용해서 두꺼운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음식으로는요. 먹는 습관을 보면 이 지역의 사람들은 술록을 유목해요. 술록을 유목합니다. 술록하면은 뭐 기억해 두시면 되냐면 루돌프를 생각해 봅시다. 루돌프. 술록을 유목하거나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여름철에 곡물을 재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이가라고 불리는 침엽수림의 목재를 활용한 통나무 집을 짓는데요.
이 타이가가 뭐냐면 그냥 나무의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의 소나무처럼 이 타이가도 그냥 나무 이름이에요. 근데 타이가가 뭐냐면 외국의 소나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소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침엽수림이 무슨 뜻일까요? 침엽수림. 이 뜻을 살펴보면요. 이 침은 바늘 있죠, 바늘. 제가 굉장히 자주 체하는 그런 몸인데요. 체할 때마다 침으로 엄지손가락을 땁니다. 아주 날카롭죠, 그쵸? 그리고 이 엽은 무슨 엽이냐면 낙엽할 때의 엽이에요. 가을에는 낙엽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쵸? 이 낙엽할 때 낙이 그 떨어진다고 할 때 그 낙이라는 뜻이고, 이 엽은 이파리를 뜻합니다. 그 뒤에 수림은 뭐냐면 숲이에요, 숲. 그럼 바늘로 된 이파리로 된 숲 어떻게 생겼을까요? 같이 봅시다. 침엽수림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침엽수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하죠? 소나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렇게 우거져 있고요. 이 침엽수림의 목재를 베서 이제 통나무집을 짓는 거죠. 통나무집을 짓습니다. 저도 통나무집을 한 집 갖고 싶네요. 네, 통나무집을 짓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통나무집입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네. 뒤에 보시면 제가 침엽수림의 이파리를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때요? 침엽수림의 침이 뭐라고 했죠? 바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늘. 어때요? 이파리 보니까 바늘처럼 뾰족합니다. 그쵸? 이게 바늘처럼 뾰족한 모습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침엽수입니다. 침엽수인데 이게 엄청나게 많아서 숲을 일구고 있기 때문에 침엽수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침같이 파리가 있죠. 아시겠죠? 침엽수림은 절대 잊지 않으실 거죠. 침엽수림 하면은 침만 기억하세요. 끝이 뾰족하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 봅시다. 냉대기후는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냉대기후는 기억하실 게 뭐냐면 여름철에 백야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추우니까 당연히 두꺼운 옷 입는 거는 당연하겠죠? 참배 옷이 못 입겠죠? 그리고 술록, 루돌프로 유목하거나 사냥을 하기도 하고 일부 지방에서는 여름철에 곡물을 재배하기도 한다. 북한도 냉대기후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농사를 못 짓나요? 아니죠. 지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타이가라고 불리는, 타이가가 뭐냐고요? 그러면 그냥 외국에 있는 소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타이가라고 불리는 침엽수림의 목재를 활용해서 통나무집을 짓는데요. 침엽수림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침엽수림의 침은 바늘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이파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수림은 숲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냉대기후 끝이에요. 그럼 다음으로 한대기후 볼게요. 한대기후 중에서도 뭘 볼 거냐면요. 툰드라기후를 볼 거예요. 툰드라기후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3번 하고 적어보시겠어요? 한대 빙설기후. 겨울왕국을 혹시 보셨나요? 자녀분들 혹은 손자분들과 함께 겨울왕국을 보신 적 있나요? 겨울왕국이에요. 맞아요. 겨울왕국 그 엘사가 화나가지고 자기만의 궁전을 짓잖아요. 진짜 추운 얼음 궁전을 짓죠. 그게 바로 한대 빙설기후입니다. 한대 빙설기후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따뜻한 기후가 바로 툰드라 기후입니다. 툰드라 기후는 고위도 지방에 분포를 합니다. 그리고 왜 툰드라 기후라고 부르냐면 이 지역은 이 겨울왕국보다는 조금 따뜻하다고 있잖아요. 그래서 툰드라 기후에서는 이끼가 자라요. 이끼. 뭐가 자란다고요? 이끼가 자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이끼라도 좀 자라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죠. 빙설기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기후겠죠. 그리고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툰드라 기후에서도 동물의 가죽을 활용해서 두꺼운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춥기 때문에 이끼를 먹으면 뭔가 영양분을 보충할 수 있을까요? 이끼를 먹고 싶지도 않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김치를 먹고 시금치를 먹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풀을 먹으면서 우리가 비타민을 섭취하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서는
이런 게 없으니까 시금치 이런 게 없겠죠. 깻잎 없겠죠. 이런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필수적인 필수 비타민을 보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필수 비타민을 섭취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러한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익혀 먹지 않고 날고기, 날생선을 먹습니다. 날고기, 날생선 등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사람들은요, 고산가옥을 짓습니다. 고산가옥 우리 열대기후 할 때 봤었는데요. 사진 한번 앞에 볼까요? 열대기후 할 때 봤었는데, 고산가옥 보였죠? 이렇게 띄워놨죠? 다리.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리 띄워놓은 거. 이런 거를 똑같이 한대기후에서도 짓는데요. 왜 지을까요? 자, 봅시다. 한대기후의 집을 한번 볼게요. 이게 한대기후 지역에서 지은 집인데요. 비슷하죠? 이 집에 창문이 이렇게 많지 않고 한다는 것만 보면은 좀 덜 개방적이다. 이런 부분만 빼고 보면은 상당히 비슷하죠? 자, 보면은 땅도 땅도 보면은 그냥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는요, 매우 춥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땅이 주기적으로 얼었다가 녹았다가 합니다. 왜냐면 이 지역에도 여름이랑 겨울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추울 뿐이지 여름과 겨울 시즌이 있습니다. 자, 이게 땅이라고 볼게요. 자, 제가 지금 땅을 그렸습니다. 땅 위에 집을 지을 건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에는 여름과 겨울이 있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름이 되면 이 땅이 조금 질퍽질퍽해지면서 녹겠죠. 그쵸? 우리 겨울에 눈이 오면 질퍽질퍽해지잖아요, 땅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부분의 땅은 녹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름이 됐다고 해서 이 안에 엄청나게 차가운 땅을 녹이지는 못할 거예요. 이 안에 엄청 차가운 땅이 있겠죠? 차가운 땅이 있을 거고 이거보다 상대적으로 위에 있다면 여름이 되면 녹을 겁니다. 그쵸? 그럼 만약에 이런 질퍽질퍽한 땅이 이제 여름에는 이렇게 질퍽질퍽한 땅이 될 텐데 이 위에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름이 되면 이 집이 내려앉겠죠. 그쵸?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 집을 어떻게 짓냐면요. 영구 동토층이라고 하거든요. 이 땅을 영구 동토층. 영구, 맹구랑 영구 할 때 그 영구 아니고요. 이 영구는 이제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이 동은요. 동지할 때 동이에요. 동지할 때 동. 글씨가 안 써지네요. 그러니까 영원히 동토라는 말은 얼어붙은 땅이라는 거예요. 얼은 땅. 영원히 얼은 땅. 영원히 얼어있는 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냐면 이 영구 동토층까지 박는 거예요. 이 나무를. 영구 동토층까지 이렇게 나무를 박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나무 위에 집을 짓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름이 되어도 내려앉을 일 없이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지역도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집은 경사지게. 저는 그림을 굉장히 못 그렸지만 자,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어때요? 지금 여기 밑에 보면 뿌리 있죠? 이렇게 뿌리. 이렇게 밑에까지 사실은 다리가 내려가 있는 거죠. 왜? 여름이 되면 내려앉지 말라고. 그리고 땅은 여기, 그러니까 땅 밑에까지 이 다리를 받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 위에다가 집을 이렇게 짓습니다. 이 집 무엇을 활용했을까요? 어떤 나무 활용했을까요? 타이가라고 하는 침엽수림을 활용해서 지었습니다. 집은 경사졌습니다. 왜? 눈이 오니까 눈 잘 흘러내려가라고.
여기까지가 한대 기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때요? 기호 어려우셨나요? 기호는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반복적으로 학습을 많이 하시면서 잊을만 하면 다시 보시고 잊을만 하면 다시 보시고 문제에도 꼭 적용을 해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가 문화 지역을 설명해 드리러 오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